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어제는 물론 방송을 하긴 했지만 연달아서 한 3일 3일을 쉬다 보니까 4일을 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9월 13일 아침 방송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어제 슬램덩크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 보았는데 슬램덩크를 보면서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좋은 글로 선정했습니다. 강백호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점프 슛을 연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여정은 자신의 서투름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여정은 자신의 서투름을 아는 것이 첫걸음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정말 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 자신의 서투름을 아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 이야기했던 그 독일 병정의 세상 사는 이야기, 독일 병정의 부동산 견해의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 제가 이분의 블로그도 정말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이분도 거의 매일 포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분은 또 인테리어를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부동산과 인테리어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오늘 이분의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생각이고 또 감사스마일이 이분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또 저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그냥 이쁘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도 잘 맞추기 힘든 영역의 분야를 저 같은 피라미드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대신 사람들은 독일 병정의 생각이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개의치는 말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는 경제 상황과 연계하고 미분양,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오른 기간과 내린 기간 데이터, 입주 물량, 또 대체 부동산 체크, 토지 가격의 변화, 노후주택 투지 체크, 인구 수요, 대출 상황이라든지 규제 상황, 부동산 정책까지도 다 보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를 갖다가 부동산 시장을 갖다 놓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금리, 경제 이런 거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데 이 경제 상황과 연계하는 거는 첫 번째 항목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한 9가지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고 이 한 가지만 보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 한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해도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이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체크를 하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분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 집을 사면 먼저 고치려고 2, 3개월 전부터 문의가 오고 또 지금같이 시장이 힘든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용 인테리어 해달라고 전화도 많이 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급과 팩트라는 것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된다. 그래서 수년 전에도 재개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공급량이 예상보다 늘어난다면 또 전셋값부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향 안정화 내지 조정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이 지금 살고 계신 데는 감사스마일이 주목하고 있는 청라입니다. 인천에서도 저는 송도, 청라, 영종도 이 세 곳을 주목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송도도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송도를 갖다 높게 평가를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송도에 비해서 청라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라를 또 주목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최근 대세 하락을 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2010년 즈음에 자칭 전문가분들이 집값 내린다고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2015년 KB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2천만 원이었는데 평균 주택가격입니다.
그런데 2022년 지난달 8월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7,879만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5억 2천에서 12억 7천으로 해서 약 한 7억 5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락론자들은 이제 5억대까지 내려가기를 갖다 희망을 하시겠죠. 평균 매매 가격이.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KB 주택 가격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무엇이 진실일까? 요즘 댓글 보니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은 내리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분들도 많더군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는 분들 어쩌면 정말 고수일 수도 있고요. 진짜 싸게 사서 내 집 마련을 장만하고 싶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반토막 나서 거래가 안 되고 50년, 100년 그냥 그렇게 갈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집값이 내리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포스팅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값이 예전에도 비싸서 못 샀고 IMF 때부터 제가 단골로 듣는 이야기인데 현 시점에서는 너무 높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대가 넘는 자체가 우리는 넘사벽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제가 사는 청라에서도 서서히 집값을 내려서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듯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서 신문 기사가 정말 샤워실 바보 될까 두려운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향 안정화 고착이 조심스러워 봐야 된다라고 하고 더 나가서는 집값이 불붙을까 봐서 이제 완화책을 못 내놓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이제 공약은 기대감을 유도할 정도로 내놓았는데 결국 집값이 급등하면 이제는 정권 아예 내놓으라 할 판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집값 내리면 사겠다고 해놓고 많이 내렸는데 못 산다면 이제 방법이 없다. 이것조차도 개인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듯이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고 독일 명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세상에 반은 여자, 반은 남자입니다.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다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살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냥 그렇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서 안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상승이 되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계속 하락만 원한다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누군가가 나서서 하락한 물량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IMF 때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 다주택자들 또 양도세 한시 면제까지도 그런 카드도 나왔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그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급락한 집과 미분양을 사들인 사람들은 부동산 불빛 신화를 만들어냈고 자본주의의 모든 재화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부터 금융상품 그리고 금이라든지 달러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이럴 때 내릴 때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 때도 있고 오를 때 뒤따라 가는 사람들이 돈을 잃을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악마는 맨 마지막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수순에 따라 손해보기도 하고 투자시장이 희생양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아닐까요? 저는 저종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20, 30% 떨어진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는 언젠가는 다시 풀리기에 정점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반토막이 나던 30%가 떨어지던 자취를 감추었던 수요는 다시 일어난다.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투자 수요의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것이고 3, 4인 가구 수요가 줄면 외국인들을 포함한 임대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볼 때 1인 가구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수요처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거네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하락만 줄기차게 원하는 사람,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 중 다시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 하락을 원하지 않는 사람, 다주택자 임차인. 어차피 상승론이나 하락론이나 다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 맞춘다? 힘들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요. 하락론자야 팔라고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팔라고 하겠죠. 대신 다주택자들은 계산기 두들겨보고 가져가려고 또 집도 수리하고 전세도 주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도 지금 시점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 평생 남의 집 월세 살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없는 아닌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하루에 평균 10건에서 20건 거래라고 지금 봅니다. 서울 전역.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24집센터, 그에 관련된 수십 가지 업종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또 내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모두 이기적이다. 자신들은 살아남아야 하니 의견이 다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치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 부자와 빈자, 집 많은 사람과 영끌, 없는 사람들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데이터 없는 주관적인 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하락할까요? 저는 수십 년까지는 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길어야 저는 2년쯤 예상하고 있는데 2년도 아니고 저는 빠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너무 지금 이제 하락을 점치는 분들도 많고 또 정말 이 부동산 그 심리 자체가 지금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또 하락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게 심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현실적인 팩트고요. 반은 집값 하락, 또 반은 집값 상승 각자의 위치에서 베팅한다면 줄기차게 내리는 일도, 줄기차게 내려가는 일도, 줄기차게 올라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하락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전 대세 하락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토막 조정 아닙니다. 꽤 욕심이죠. 만일 5년 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집 사러 다닙니다. 라고 지금 독일 병정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추석 명절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분의 그 부동산 인사이트 정말 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조금 더 마무리를 이야기 좀 드리면, 만약에 집 안 사도 걱정이 없고, 물가는 늘상 그 자리에 있고, 돈 없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고,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사회, 뭐 공산주의, 뭐 그런 사회가 아니라 뭐 사회주의 사회도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소득이 한 10년 정도 안 올라도 입 다물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집을 안 사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은 서로 간에 다르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채워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풋내기, 그러니까 내가 상급자가 아닌데 풋내기인데 자신의 서투름을 갖다가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상급자는 자기의 그런 서투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해서 그런 실수를 갖다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그 수치의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결론을 이분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흥분이네요. 가격이 내린 후에 결국 누군가는 그 내린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은 절대 없다. 그 누군가라는 것은 일반 실수요자, 돈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폭락을 기대하면서 폭락하면 살 사람들, 그리고 하락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도 산다라고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물론 부동산 하락론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제 생각이니 돌은 던지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결론을 주셨는데, 제가 동길병정님의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말 글로써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집값이 내리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링크도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두 개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각자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감자 스마일에게. 물론 감자 스마일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고향을 못 갔고,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고향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좀 내려갔다 올 예정인데, 제 고향은 남도입니다. 남도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석 명절 집에서 뭐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이 독일병정님의 부동산 견해에 대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부동산 견해들도 또 보고 또 유튜브도 시청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10가지 사항을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연계, 미분양,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오른 기간, 내린 기간 데이터, 그다음에 KB은행, KB시세라든지 한국감정원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또 입주 물량, 대체 부동산 체크, 토지 가격의 변화, 노후 주택 수치 체크, 인구 수요, 대출 상황, 규제 상황, 부동산 정책 참조를 이 10가지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판단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댓글로 이제 그러니까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 장기 우하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5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앞으로 저는 2050년 조금 앞당긴다고 2040년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지방의 인구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즉 다시 말해서 경기도라든지 광역급 팽철도가 지금 다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6대 광역시라든지 또 각 도에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도심이 또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기보다는 또 좀 집중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갖다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감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를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자체 인구는 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특히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외국인 그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그런 인구는 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갖다가 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는다? 물론 2050년 이후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2050년이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또 남북한 관계가 또 그때는 또 달라지고 또 남북한 통일도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사야 되는 거고, 또 주식도 하락을 하게 되면 사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과 팩트, 수요와 또 공급,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왜곡되고 수요가 왜곡돼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정말 잘못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2, 3년 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 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잡힐 거라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도 부족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요가 언제까지 계속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동산 가격과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서울, 경기도,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정말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를 제한,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제한 아파트 공급은 없고, 또 제가 지금 듣기로는 3기 신도시의 지금 아파트 공급도 최초 입주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좀 딜레이 된다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맞추기 힘들고요. 다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일 병정님이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보가 아니고 정말 고수다, 전문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독일 병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찬 한 주가 되시고, 또 연유병이 또 있어요. 저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연유병 잘 이겨내시고 또 힘차게 이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